안녕하세요. 글로벌 논평의 신숙희입니다. 오늘 제 유튜브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입니다. 원래는 제가 다른 제목의 유튜브를 하려고 이미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미국 대선이 흘러가는 것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미국 대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여러 군데서 이제 발표한 것을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SNS나 또 제 유튜브를 통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좀 낙관적이라서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다 이제 유리하게 생각하는 편이니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아니 미국 대선이 이렇게 이제 개표 과정을 보면서 정말 좀 이상하게 한국의 4.15 부정선거 과정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제보고 아니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4.15 부정선거를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누가 저에게 물어도 한국의 4.15 때 부정선거가 확실히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저는 이제 진보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보 보수들이 너무나 이렇게 유리하게 이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미국의 이 지금 부정선거, 그러니까 투표 상황이, 대선 투표 상황이 너무나 절묘하게 신의 한 수로 지금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저는 확실하면서,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트럼프가 유리할까 바이든이 유리할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든이 되면 사실은 유리한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바이든은 지금 전통 보수들이 생각하듯이 강경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악의 축으로 보니까 아마 트럼프처럼 뭐 얼른다든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바로 이제 김정은을 뭐 제거한다든지 좀 그런 강경책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트럼프식 대북 정책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절대 쉽게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동감을 하고 또 앞장서서 또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려고 노력해 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트럼프가 되어도 유리한 게, 트럼프는 무엇보다도 이제 대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트럼프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그 사람들의 선동 조작 거짓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것이고, 그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에 뭐 정치 개입을 한 거라든지 뭐 지적 재산을 훔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저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한국은 굉장히 친중 정책으로 나라가 정말 많이 피폐해가 있죠. 그걸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좀 막아줄 그런 역할을 할 거니까 정말 뭐 이래도 저래도 다 윈윈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미국 부정투표 의혹 제기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4.15 부정선거 때 있었던 그런 패턴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11월 3일 이후 개표에서 한 10% 20% 여유 있게 이기고 있었어요. 메이저 주에서. 그래서 CNN도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발표를 하니까 또 트럼프가 또 이길 것 같고, 기형합주에서 트럼프가 막 5% 10% 앞서고 있으니까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날 갑자기 4일 새벽 4시에 경합주가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아리조나 이런 스테이트 우편 투표, 메일 인 보팅에서 거의 80% 개표 상황까지도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이든의 몰표가 나오면서 이 경합주들이 바이든의 승리로 대역전이 되는 이런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기된 SNS에 제기된 미국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면, 제일 처음에 미시간은 16석이에요. 미시간에서
트럼프가 한 50% 가고 있고 바이든은 45%, 5% 차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한 80% 이상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전 관외 투표가 이제 들어오면서 14만 표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와 다른 그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 후보자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14만 표. 그래서 바이든이 역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걸 재검표를 이제 신청을 해놨고, 그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위스콘신 열석인데에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바이든 표가 급증하는 거예요. 늘 이제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등록된 유권자보다 11만이 더 많은 유령 투표가 나와가지고 결국 그 당락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재검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에서도 정체불명의 사람과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트럼프 참관인 없이 개표가 진행되니까 이제 갑자기 바이든 표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개표 중지를 하고 이제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차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제 가짜 투표를 이 박스로 옮기는 거를 이제 다 확인을 해가지고 CCTV로 촬영을 다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루디 길리안 하는 전 뉴욕 시장 있잖아요. 전 뉴욕 시장이고 이 사람이 트럼프 변호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뉴욕에 그 마피아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마피아를 완전히 소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릭 트럼프의 아들하고 지금 우리가 역을 다 증거를 해놨고 지금 고소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노스 캐롤라이나하고 아리조나 주가 이제 개표 발표에 실수가 있다고 발표했고 플로리다는 105% 투표율이 나온 거예요. 민주당 몰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조지아주도 16개인데 트럼프가 한 5%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30만 표가 순식간에 이제 들어오면서 10만 표 줄어들기 시작했고 바이든은 12만 표 받는 동안 트럼프는 300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 찍은 우편 투표 용지가 버려진 채 발견돼 가지고 FBI가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7월에 2만 개의 가짜 운전 면허증이 시카고 공항에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가짜 운전 면허증은 모두 미시간으로 등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홍콩에서 배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같은 사진에 다른 이름이 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있는 바코드가 있었는데 실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편 투표에서 네바다,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에서 부재자 투표 부정이 거의 5천 건이 나왔고 이중 등록이 거의 3만 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격자보다 더 많은 유권자 등록이 한 2,500건이 나왔고 뭐 죽은 사람이 등록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표는 1823년도에 출생한 것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실 경우가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경합주가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주는 우편 투표를 나중에 이제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를 개봉하니까 나중에 이 역전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국과 이제 차이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첫째 이미 우편 투표 메릴린 보팅이라죠. 투표 사기가 있다는 것을 트윗에다가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여러 번. 사실은 중간선거 때 이게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그 중간선거 부정에 대해서 일절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안 하고 지금 대선이 오기 직전에 이제 이 사람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
부정 우편 투표가 있다고 있을 거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거의 1000명에서 2000명의 변호인단을 이미 조직해 놓고 그 증거도 다 확보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 국토부에 그 워터마크를 투표지에 삽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든 측에서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짜 투표 용지는 이 워터마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조를 해보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물을 딱 치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불복을 한다고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저는 그 바둑으로 말하자면 엄청 고수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지난 9월 26일 날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코니 브레러 판사를 연방 대법원 법관에 서둘러 임명을 했죠. 왜 서둘러 거의 뭐 미루다 붙다시피 임명을 했잖아요. 그거 이유는 이게 이제 그 부정선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대통령이 판단되지 않을 때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이 9명인데 이 여자의 임명으로 인해서 그 6명이 공화당 쪽이고 3명이 민주 쪽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한 명은 이 중간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한 명이 중간이라 하더라도 이 유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표 중간에 바이든이 승리를 못하게 그 개표 중지를 또 요청했죠. 개표 중지를 요청 안 하면 바이든이 270석을 얻으면 땡 하고 이제 선언을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개표 중지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즉시 고소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즉시 고소 절차. 그러니까 이걸 보면 트럼프가 얼마나 미리 준비를 해놓고 우리나라 야당하고는 굉장히 틀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달 동안 엄청나게 혼잡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가 4년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미 조선일보에도 발표를 했죠. 9월 달에. 그리고 이제 실제 법적으로도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표 무효 소송을 지금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조지아 소송 제기를 이미 했고 그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월 8일 날그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라가 각 주별로 선거인단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선거를 무효 소송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12월 8일까지 이 선거인단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12월 8일. 그러면 3일 이제 선거인단 선거일이 12월 14일이에요. 12월 14일. 그리고 1월 6일이 개표일이고 그 다음에 1월 27일이 정식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이 딱 정해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2월 8일 날 이게 지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12월 14일 날 주의회가 정하는 선거인단이 직접 이제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각 제주에. 그래서 각 문제주들의 상하원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조지아 이 소송을 한 이 주들의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지사들은 민주당이라 합니다. 조지아주만 빼고.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인단을 직접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유리하게 되겠죠. 유리하게 되면 이 주지사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우리도 선거인단을 직접 뽑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선거인단이 두 그룹에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이 선거인단을 이 두 그룹에서 이제 꾸리게 되니까 이 결정을 연방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연방대법원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방대법원에서는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주의회 상하원이 결정한 것을 우리는 존중한다.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연방법원 대법관이 선거인단 선거 자체에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무효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결정을 못 하겠다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드는 거죠. 그러면 contingency election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contingency election.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통령은 연방 대법관이 대통령은 하원이 뽑고 그 다음에 부통령은 상원이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한 50개 선거인단이 있는데 그래 그것도 50명의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거기 그 상하원들이 있는데 한 명으로 친대요. 그 대표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이 유리하다고 그럽니다. 유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화당이 26개를 차지하고 그 민주당이 23개를 차지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공화당이 또 유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1월 3일이 새 의회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까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공화당이 유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1월 6일로 넘어가면 지금 새로 이제 선택된 상하원이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 지금 그 사람은 그 누가 많이 공화당이 많이 됐는지 그 다음에 민주당이 많이 됐는지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그 대선 불복이 가면 갈수록 그 트럼프에게 아주 유리하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아마 트럼프는 이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 한국에 그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호주에 그 알렌 존스라는 유명한 그 라디오 톡쇼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이번 선거는 명백히 부정선거라면서 바이든은 완전히 거짓말쟁이고 이거는 사기꾼이라고 엄청나게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그 호주 방송에서 그 성토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첫째, 이 트럼프가 총대를 메고 한국의 부정선거를 세계에 알릴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그동안에 바이든과 바이든의 아들의 중국 관련 엄청난 차이나 게이트를 폭로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비리 이것을 완전히 이제 그 전격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수사하고 그 사람들의 비리를 아마 밝혀낼 가능성이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지금 그 대법원에서는 그 부정선거 완전히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하지도 안 하고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 한국 대부분은 부정선거 결정도 촉진하게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어쨌거나 미국 대선도 참 문제가 많고요. 지금 그 미국이 그 민주주의라는 가장 대표적인 모범을 보이는 국가인데 이렇게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그 저는 그 상황이 참 절묘하게 한국 보수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중국과 손잡은 그 자들의 상악한 속임수가 아마 만천하에 폭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이 한국과 미국 대선에 정말 영향을 주려고 이 딥스테이트 좌파들이 치밀하게 조작한 것은 사실이고 또 우매한 국민들은 여기에 많이 그 속아가고 끌려가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트럼프는 적을 아는 거죠. 적을 알고 이미 그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우리 한국 야당 지도자는 그런 것을 미리 그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대처도 못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선악의 싸움 같아요. 결국 저는 그 어둠이 물러나고 밝은 빛이 도래할 것이고 이 트럼프가 바로 이 어둠을 확연히 걷어내는 그런 하나의 그 선구자로서 이 역할을 하면서 좀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그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